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5K 후반대에서 조금 더 밀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랙록과 비트코인을 25K에서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 그 다음에 리플을 한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상으로는 봐야 되는 두 가지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25K 라인이 중요하다고 자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매수벽이 생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25K 라인은 많은 고래들과 세력들이 지켜보고 있는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라고래가 살짝 고개를 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보라고래의 움직임이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잘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오더북은 아직도 많이 비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로 쏠 때 적은 돈으로도 쏠 수 있기 때문에 요 라인 정도까지는 언제든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매수 매도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일 연속으로 미국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소비자 론,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그 다음에 오토론 이런 것들이 다 연체율이 미국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 신용 경색과 이어질 수 있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지표로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YOY 연간으로 대비했을 때 주택을 구매하는 그 지수를 가지고 왔는데 많이 꺾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했을 때 요때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을 때 2006년도부터 꺾인 지표가 2008년도에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꺾인 지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왔고 여기서 참고해야 되는 거는 미국 관련돼서는 신용경색 경기 침체 가장 중요한 변수가 고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용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은 고용과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계속 꺾이는 이 상황이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고용을 보게 되면은 비농업 부분 고용이 계속해서 숫자가 꺾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데이터 대비했을 때는 이게 평균 라인이기 때문에 평균 라인으로 회귀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의 추세가 계속 꺾이는지 내려가는지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나 거시경제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고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꺾인다라고 하면은 조금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출금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바이낸스로 이동하는 움직임이었고요.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이걸 정정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출권 비트코인이 많이 인출된 거는 과거에서 뭐 FTX가 터졌을 때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인출과는 다르게 바이낸스로 옮긴 거다라는 거를 정정드리겠습니다. 크립토 인플루언서가 블랙록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한국 뉴스 시장에도 여러 군데 뿌려졌는데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블랙록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그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블랙록 is coming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미 블랙록은 코인 시장에 진출을 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저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인프라 관련돼서 채굴 업체들의 2대 주주로 많이 올라서 있고요. 이 2대 주주로 올라섰을 때는 비트코인에 채굴된 걸 어떻게 좌지우지까지는 아니지만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인프라로 구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돈이 들어오는 그 창구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블랙록은 서클사도 투자를 이미 한 상태죠.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그 부분까지도 블랙록은 이미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 2025년도가 오는 이 불장을 지나고 나면은 기관들이 이 코인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런 움직임, 인프라들을 이번 이 하락장에서 구축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블랙록이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코인 시장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는 멤버십을 통해서도 라이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합쳐지면은
블랙록은 여기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미 코인 시장에 와가지고 자기가 입맛대로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방향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블랙록의 이야기를 좀 드린 것과 동시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을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블랙록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특정 세력은 비트코인이 이 하락 횡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그러니까 OTC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외에서 많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UTXO 카운트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번 하락하고 반전을 했을 때 하락에서 상승으로 넘어온 요 장, 여기서 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UTXO 카운트이기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장외에서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앞에서 블랙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추고 싶겠죠. 그런 것들이 뉴스 기사나 지표로는 감춰지는데 이런 온체인 데이터의 활동으로는 감춰지지 않아가지고 블랙록이 아닐 수 있지만 특정 세력들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힘들고, 그러니까 하락 횡보하면서 많이 말라갈 때 누군가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지표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의사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저는 이런 자료들을,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코인도 뭔가 공부를 하고 조금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갈지를 예상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채널을 작년부터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거지, 다른 그런 것들을 유튜버분들을 참고하거나 유튜버를 보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구독자분들, 그 다음에 멤버십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자료들은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와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린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더 딥하고 날 것에 제 생각이나 완전히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음모론들, 이런 것들은 이 공개되어 있는 영상에서는 조금 담기 그래서 라이브 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더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 OI를 봤을 때 30일 변화의 OI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는데, 빠졌을 때 이 OI들이 다 네거티브의 포지션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돈을 벌었겠죠. 마찬가지로 2022년도 여기서도 네거티브 했었고, 그래서 이때 모았다고 하면은 돈을 벌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큰 네거티브 포지션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이 비트코인을 떠밀려 가지고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부분적으로 잘 이제 가져가야 되는지는 이런 지표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요. 전체 유통되고 있는 물량의 94.6%가 안 움직였다고 합니다. 94.6%가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왔다 갔다 했던 비트코인은 유통 물량의 5.4%만 움직였다. 이 말은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사람들이 일단은 관심이 없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걸 지표 해석을 할 때 많은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앞으로 향후 올라갈 때 좋은 모멘텀의 재료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관심이 없고 안 움직여서 94.6%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지표를 지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OPR, 쇼터몰드, 롱터몰드 SOPR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자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자주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SOPR 완전 바닥
바닥일 때 요 구간 이렇게 있었죠. 요 구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잘 오지 않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진짜 끝났다, 뭐 완전 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의 자리인 거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요 자리는 요 코로나죠. 이거 예외예요. 요걸 제외한다고 하면은 그럼 어디의 포지션이냐라고 봤을 때 자리가 저점의 라인이긴 합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바닥 라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 라인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딛고 올라선 상태에서는 저점 라인이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서 매수매도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 관련돼서 카이코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리플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플이 거래 대금이 다른 모든 알트코인 대비 가장 압도적으로 8월 달에 거래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 리플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이 됐는데 어디에서 팔고 어디에서 샀는지를 봤을 때 바이낸스에서는 바이가 좀 더 많이 있고 코인베이스가 바이가 있습니다. 근데 크라켄, OKX 특히 많은 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셀 볼륨 레이쇼인데 그러니까 더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업비트에서는 한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OKX도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중국이 리플을 8월 달에 많이 팔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리플이 다른 코인 대비 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알트코인을 봤을 때 8월 달에 얼마나 빠졌냐라고 봤을 때 다른 알트보다도 더 많이 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첫 번째, 한국 분들이 리플을 거래를 많이 한다라는 거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근데 8월 달은 매수보다는 매도에 더 많이 했다. 그래서 리플이 다른 알트코인보다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은 코인베이스는 매수를 하고 업비트는 매도를 하잖아요. 근데 코인에서 그러니까 XRP가 미국 내에서는 전체 거래 볼륨량이 알트코인 6위예요. 그러니까 1등이 아니고 6위고, 근데 미국 외에,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이 리플은 알트코인 전체에서 거래 대금이 1등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아무리 매수를 해도 업비트에서 셀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리플은 8월 달에 하락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좀 놀라운 자료를 좀 가지고 그때 한번 봤었는데, 빗썸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20대, 그러니까 빗썸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있는데 20대가 알트코인을 거래를 많이 하고 그 중에서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래를 한다고 해요. 그게 자료로 나와가지고 좀 놀랐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단타로 임하기 때문에 이 리플을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단타로 임하시는 분들이 세대 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리플을 8월 달에 많이 던졌다라는 거를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르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코인베이스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계속 이더리움 양이 줄고 있거든요. 보유 수량이. 근데 이번에 또 많은 수량이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이더리움을 이걸 빼나간다라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다. 본인의 월렛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이걸 스테이킹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펀더멘탈이 바뀐 코인이기 때문에 다음번 불장일 때 꼭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누군가 어떤 고래들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2023년도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가장 작았던 해라고 해요. 근데 2023년도가 이제 변동성이 적은데, 저는 이번 불장이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록이든 기관이든 많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변동성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불장을 잘 준비해가지고 본인의 시드,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점프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변동성이 점점 줄고 있다.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불장이 지나고 나면은 더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콩 관련돼서 꼭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시키 그룹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리테일,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장 먼저 거래할 수 있게 허가받은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얘네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뿐만이 아니고 펀드를 운영합니다. 근데 한 1,000억 규모 넘게 알트코인의 펀드를 이제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얘네들이 운영을 할 거다. 근데 웃긴 거는 이 해시키 그룹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박자를 모두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펀드 해가지고 LP로 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들이 VC로 알트코인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3박자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네가 어느 알트코인에 투자를 했는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하나의 메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정보를 좀 공유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